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Q&A 2편이에요. 1편에서는 여행 관련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외의 질문들을 추려서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버임과 동시에 유튜브 중독자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채널 첫 번째는 조승연의 탐구생활입니다. 워낙 강연도 잘 하시고 말을 잘 하시기로 유명한 분이라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롤모델로 삼았던 채널 중에 하나예요.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장소의 역사 배경,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물론 제 채널이랑 차이점도 명확하게 있어요. 조승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을 리뷰할 때 그 작품의 역사 배경 설명에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 안에 주제라든가 캐릭터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렇게 작품 자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조승연 작가님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 있는 말하기 방법을 구사하시기 때문에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지는 않겠지만 조승연 작가님 감사합니다. 저의 두 번째 추천 채널은 밀라논나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패션 채널이에요. 이 채널의 주인공이신 장명숙 선생님께서는 68세의 여성분인데요. 1978년에 밀라노로 유학을 간 최초의 한국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죠. 한국에 돌아오신 후에는 무대 의상 디자이너, 그리고 명품 브랜드 런칭, 교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요. 저는 예쁜 옷은 당연히 좋아하지만 막 그거를 열정을 가지고 찾아보거나 정말 예쁜 옷을 입어야겠다는 욕망이 그렇게까지 큰 편은 아니어서요. 명품 브랜드라든지 옷에 대한 지식 이런 게 깊지 않았거든요. 근데 밀라논나님의 채널을 보면서 제가 무심코 입었던 의상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탄생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밀라논나님의 채널을 보면서 저는 인생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커리어를 쌓고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많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롤모델이 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아직 아이가 없는 기혼 여성으로서 일을 하는 나와 가정을 꾸려가는 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기거든요. 그럴 때 밀라논나님의 영상을 보면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유튜브에서는 밀라논나님과 방망래 할머니, 또 오프라인에서는 윤여정 배우처럼 할머니 열풍이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데요. MZ세대가 할머니 손에 크는 경우가 많아서 할머니에 대한 친숙함 때문에 할머니의 열풍이 시작되었다. 이런 분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보아온 할머니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탈피한 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형적인 할머니다움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헌신적인 캐릭터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밀라논나님이라든가 전 세계인이 사랑에 빠진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통적인 할머니다움과는 거리가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멋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MZ세대가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밀라논나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멋있는 할머니가 되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추천은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채널, 바로 행성씨 채널입니다. 친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성씨 채널은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길 원하시는 분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채널입니다. 영상 촬영 꿀팁, 여행 브이로그, 그리고 언박싱 영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상이 행성씨 채널에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행성씨를 워낙 자주 언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행성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국내 여행 영상은 대부분 행성씨랑 떠난 거기도 했고요. 행성씨는 저의 대학 동기입니다. 저희는 언론 홍보 영상학부를 졸업을 했는데요. 저희 과에는 저희 과 사람들만 쓸 수 있는 편집실이 있었어요. 여기가 완전 사랑방이라서 공강 때는 가서 편집도 하고 음식도 시켜 먹고 또 졸리면 잠깐씩 잠도 자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행성씨랑 저는 둘 다 영상에 진심인 편이라서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행성씨는 영상 전문가고요. 현재도 영상 감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 중에 유난히 뭔가 영상미가 있고 뭔가 때깔이 좋다 하면 그건 다 행성씨가 찍어준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행성씨는 카메라 앞보다는 카메라 뒤를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연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신나게 여행을 다닐 거기 때문에 행성씨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행성씨와 함께하는 여행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고민의 여지 없이 시베리아 횡단열차 영상이죠.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기도 하고요. 이 영상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 수는 5,000명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영상은 만드는 데는 좀 고민이 많았던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2등칸을 탔기 때문에 열차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자극적인 에피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요. 저의 잔잔한 일기장 같은 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싶었는데 의외로 그 감성이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그야말로 저에게 효자 영상인데요.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영상으로 저는 전혀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처음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수익보다는 완성도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한밤중에 시골역에 정차한 그 기차역의 쓸쓸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음악이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울란우데 역에서 제가 만난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를 본 저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루시드 폴의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라는 음악이 정말 필수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르쿠츠크 역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스티브 바라캇의 캘리포니아 바이브 이상의 음원을 절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 채널에는 악플이 거의 달리지 않는 편인데 유일하게 악플이 좀 많이 달린 영상도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던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심한 악플들은 제가 지웠어요. 저는 막 그런 말들을 크게 상처받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괜찮은데 기분 좋게 영상을 보러 들어오신 분들이 괜히 댓글 보고 기분 상하실 수도 있어서 너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나 비방은 제가 임의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달렸던 글을 보고 빵 터진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아들을 둔 부모라면 이런 여인들과는 절대 혼인 안 맺는다. 한국 여성들, 한국에서 존중받다 보니 나라 밖에서 얼마나 하찮고 나약한 존재인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절주절 막 길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밝혔다시피 저는 결혼했고요. 저희 시부모님께 굉장히 예쁨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시부모님도 제 채널 애청자셔서요.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영상도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애정을 쏟았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타이페이 101에서 머니 앤 허니를 생각하다 라는 영상입니다. 먼저 머니 앤 허니는 2011년의 대만 다큐멘터리인데요. 대만의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간병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예요. 힘든 타지살이를 견디기 위해서 간병인들이 부르는 노래 제목이 머니 앤 허니인데요. 가사 내용은 대충 이래요. 내가 만약에 머니가 없다면
나의 허니는 나를 떠날 거야. 처음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가사인데 그 속에 슬픔이 담겨 있죠. 다큐멘터리 속 간병인들의 소원은 타이페이 101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건데요. 그들은 주 6.5일을 일하기 때문에 병원 밖으로 잘 나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2년, 3년씩 일을 해도 타이페이 101은 가보지 못한 채 비자가 만료돼서 쫓기듯이 대만을 떠나야 했죠. 저는 10년 전에 이 작품을 대만 극장에서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니까 왠지 타이페이 101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다시 대만을 찾았을 때는 타이페이 101을 열심히 찍어서 이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상은 처음 만들 때부터 막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단 몇 분의 시청자라도 이거를 보고 제가 느꼈던 것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이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추구하고자 했던 영상의 방향에 가장 가까운 영상이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그 장소를 소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 가려져 있는 진실 같은 것들을 저만의 시선으로 꿰뚫어보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은 66번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포함해서 이전에 올렸던 65개의 영상 모두 저의 손끝에서 하나하나 탄생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영상 모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만들었던 건 좀 몇 가지 실수들이 보여서 살짝 부끄럽기는 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나레이션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기쁜데요. 저는 이게 참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대학 다닐 때 저는 제 목소리가 고민이었거든요. 힘이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에서 언론홍보 영상학을 전공을 했고요. 학교 수업 중에 방송뉴스 제작 실습 이런 수업들이 있어요. 그런 수업에서는 스튜디오 촬영이라든가 리포팅, 또 촬영 편집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발성이라든가 발음에 대해서도 특강 형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리포팅만 하면 발음도 나쁘지 않고 발성도 나쁘지 않은데 묘하게 힘이 없다. 그런 평가를 주로 받았습니다. 한 교수님은 저한테 자네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잠이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없다는 뜻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때는 제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빛을 발하게 되네요. 그래도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발음이라던가 발성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질문은요,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 다 같이 놀러 가는 거겠죠. 발레와 여행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발레가 좋냐 여행이 좋냐는 엄마와 아빠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과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여행 가서 발레하는 겁니다. 좀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1시간씩 쿠폰을 끊어서 들을 수 있는 쿠폰제 학원들이 있거든요. 서울에도 몇 군데 있고요. 저는 2017년에는 방콕에서, 2018년에는 파리에서, 그리고 2019년에는 타이페이에서 각각 발레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요. 발레의 장점은 용어가 다 프랑스어라서 그 나라 언어를 모르더라도 대충 용어 설명하는 거 듣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레는 굉장히 체계적인 무용이라서 수업에 큰 틀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각 나라별로 같은 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는지를 직접 수행을 해보는 게 굉장히 발레를 배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발레 공연도 보고 발레 수업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영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가 완벽하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생활 영어 정도는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편이에요. 웬만한 영어가 통하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고요. 영어권이 아닌 나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못하는 나라에 갔을 때는 나름의 생존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생존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디 랭귀지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 인사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9년에 러시아에 갔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련 치하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영어를 정말 1도 못하세요. 영어를 1도 모른다는 말은 영어로 1을 1이라고 한다 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인사말이었어요.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를 zdravstvuyte 라고 한다는 것을 외워서 갔어요. 발음이 구리든 어쩌든 사람들한테 가서 눈을 마주치고 zdravstvuyte 하고 제가 뭔가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손짓 발짓을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줘요. 이거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어가 통하지만 본인의 나라 언어가 있는 국가에 가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들은 요즘은 그래도 영어를 웬만큼 하는 편이지만 영어 하는 사람들을 뭐 좋아하지 않는다. 동양인들 인종차별한다. 막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프랑스에 가서 인종차별을 느끼거나 식당에서 불친절한 대접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요. 처음에 갔을 때 웃으면서 프랑스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보통 레스토랑 입구에는 남자 직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낮에 가면은 봉슈 무슈, 뭐 저녁에 가면 봉수아 무슈 이렇게 인사를 하면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참고로 제가 할 수 있는 프랑스어 딱 그 수준이고요. 당연히 프랑스어 잘 못해요. 하지만 첫 인사를 프랑스어로 건넸기 때문에 저에 대한 호감도가 급 상승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을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웃으면서 들어가고 음식이 하나 나올 때마다 너무 고맙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려고 마음을 먹은 직원이라도 머쓱해서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게 굴지 못해요. 저는 이걸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언어가 완벽하게 통해야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르쿠츠크를 여행하다가 느끼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8월이라 한여름인데도 온도가 막 5도, 6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아무거나 따뜻한 겨울 스웨터를 사러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옷가게에서 니트를 사서 계산을 하려는데 택에 붙어있는 가격만큼의 돈을 지불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직원분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막 뭐라고 러시아어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잠깐 기다리라고 한숨을 쉬시더니 제 뒤에 있는 다른 고객한테 또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지갑을 뒤지기 시작하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제가 선택한 옷이 회원카드가 있으면 40%까지 할인이 되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이 직원분은 저한테 40% 할인을 너무 해주고 싶은데 저한테는 당연히 회원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고객분한테 너 혹시 회원카드가 있으면 얘를 좀 빌려줘라 라고 부탁을 해서 그 뒤에 분이 저한테 회원카드를 빌려주셔서 저는 40% 할인된 가격으로 니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사람들 표정 무섭다, 성격 안 좋다, 막 화내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가서 저도 처음에는 막 저한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좀 위축이 되었었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제가 1편에서도 말했듯이 완벽하게 마음을 놓지 않는 것, 항상 주위를 살피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너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역시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래 질문은 구독자가 2만 혹은 5만이 되었을 때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저는 조금 더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1만이 되었을 때 지금의 상태에서 저의 목표는 구독자 수를 무조건 늘린다기보다는 조회수를 좀 높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행 컨텐츠도 꾸준히 올릴 계획이고요. 여러분들이 라디오처럼 출퇴근 시간에 혹은 자기 전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오디오 중심의 컨텐츠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기획이 구체화되면 커뮤니티 게시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길고 수다스러운 Q&A가 끝났는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영상을 끄지 않고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애정에 힘입어서 더 좋은 영상, 더 의미 있는 컨텐츠 열심히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저를 구독해 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